네, 안녕하세요. 부동마블의 주과장 영과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하시려고 좀 예정을 하시고 계신 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맞아요. 근데 이제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, 이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좀 틀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네. 재개발에 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네. 일단 이 재개발이 잘 될지 이 음, 의문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중요하죠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과장님께서 네.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네, 이게 재개발 투자라는 게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있는 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대신 그 반면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 되게 많죠. 저희가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좀 가능성 높은 구역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다양하게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정비 사업은 사실 이제 주민분들이 어쨌든 이익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사업성이 있어요. 네,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뭐 할 이유가 없죠. 내 집을 내놓고 하는 건데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. 이 사업성은, 자,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. 자, 좋은 건 사실이고 이건 팩트. 자, 근데 대신 좀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. 용적률이 막 엄청 높지는 않더라도 이제 지역마다 주관님도 잘 아시겠지만,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있죠. 그렇죠. 예,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제일 유리합니다. 용적률과 상관없이. 근데 용적률이 높다고 절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분명히 좋기는 합니다. 그것도 사업성이 당연히 좋은 건데, 일반 분양 세대수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추후에 이제 어쨌든 내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주민분들이 그래? 그럼 이 정도 해도 되겠네? 라는 어떤 의지들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파트 시세를 좀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, 이 정도 시세는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감은 있으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예,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이 얼마, 예를 들어 5억이 나오냐 7억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, 시세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셔야 내가 이 정도 내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.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.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놓고 보시면은 개발 가능성이 큰 곳들을 좀 추려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어쨌든 사업성을 좀 잘 맞습니다. 판단하셔야 되고,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입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,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성 좋고 그리고 입지 좋은 곳, 거기에 플러스 여기 껴있고 플러스 해서 좀 노후화된 곳, 이런 곳들을 저희는 선점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지금 모아타운 그리고 신통, 이 역세권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밀어주고 있는데,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어주고 있는 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. 그래서 역을 끼고 있음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모아주택이라든지 신통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올려주면서, 용적률이 올라가는 건 그 사업성이라는 맞아요. 말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사업성을 올려주는데, 그 역에서 반경 이제 350m 안에 들어오는 구역 중에 노후화된 이제 빌라 주택이 있냐,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분들의 재개발 이제 의지가 좀 강한지,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, 제가 많이 받았던 거는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죠. 아무래도 내 돈을 더 내고 이제 들어가냐 마냐, 이거를 좀 결정하는 부분이 좀 큰데, 맞아요. 지금 현재 서울 재개발 이제 빌라에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서울에 신축 이제 브랜드 아파트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받는다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어느 현장이든 어쨌든 내야 돼요. 맞아요. 서울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준다는데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은 내야죠. 그거를 안 내고 들어간다는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좀 욕심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좋고 입지 좋고 노후화된 주택, 노후도가 높고, 그리고 역 반경 350m 안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입지를 갖춘 그런 지역이 있다면, 이런 지역은 확답은 아니지만 그렇죠. 추가 분담금을 거의 안 내거나
굉장히 적게 낼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부설의 모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수 200여 명에 관리 매장 세수가 한 2,000세대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. 거기는 조합원들이 오히려 돌려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... 네,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저희 현장에도 있잖아요. 있죠. 네. 네. 영등포구 이제 도림동 같은 경우도 그 용적률 규제 완화가 또 풀려서 거의 한 390%까지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. 거기도 지금 사업상 한 4배수 정도 그렇죠.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도림동 지금 현장은 끝났다는 거. 끝났죠. 네, 그래서 네. 이런 구역들이 찾아보면은 굉장히 아직 많이 숨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어 있는 구역들을 수요가 몰리기 전에 미리 선점하시는 걸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. 그렇죠. 네,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거 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뭐 질문도 질문이겠지만 이런 입지와 모든 사업성이 갖춘 곳이 좀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촬영을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고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동마블의 주과장 영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